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섬이며 열대지방에서는 가장 큰 섬인 뉴기니 섬의 오지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북쪽에 마치 공룡 모습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뉴기니 섬은 면적이 약 80만 평방킬로로서 저희 남한의 약 8배 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의 동쪽 절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국가고 섬의 서쪽 절반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땅을 과거에는 이리안 자야라고 불렀는데 2001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리안 자야라는 이름을 파푸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푸아 주라는 이름이 동쪽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국가의 이름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지역을 웨스트 파푸아, 즉 서부 파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 이야기할 아갓이라는 작은 마을은 파푸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아갓 마을을 방문한 이유는 1961년 11월에 아갓 마을에서 행방불명된 미국인 청년 모험가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청년 모험가는 당시 세계적인 재벌이며 미국 뉴욕의 주지사인 넬슨 록펠러의 아들 마이클 록펠러였습니다.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파푸아 지역의 아갓 마을까지 가는 경로를 잠시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과 여기 빨강색으로 된 것이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자바섬이 이건데요. 이 자바섬 서부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 빨강색으로 된 파푸아 지역까지 가는 길은 비행기로 논스톱으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보통 직접 가지 않고 여기 술라베시 섬이나 다른 지역을 들렸다가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카르타에서 파푸아주의 가장 큰 도시인 자야푸라까지 가는 데는 논스톱은 5시간, 두세 군데를 들려서 가면 약 10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립니다. 아갓 마을은 파푸아주의 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지도를 보시죠. 서쪽의 자카르타에서 날아온 비행기는 이곳 파푸아 지역에서 가장 큰 자야푸라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자야푸라에서 저희가 가려는 요 아갓 마을이라고 이게 표시되어 있죠. 이 주위가 다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죠. 이 아갓 마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200km, 또 아갓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00km, 내륙으로 100km, 이 지역이 전부 늪지대입니다. 즉 이곳에는 비행장을 만들 만한 그런 마른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야푸라에서 대형 비행기가 여기까지 오면은 이 큰 비행장이 우선 없고 도중에 3,000m 이상 되는 또 고산지대를 한참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야푸라에서 이 가장 남쪽에 있는 머라우케라는 도시로 큰 비행기로 와서 이곳에서 승객 한 10명이 타는 소형 비행기로 아갓 마을에 가든가 또는 이 북쪽의 나비레라는 마을에서 소형 비행기로 아갓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파푸아 지역이 가장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파푸아 지역에서조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늪지대로 둘러싸인 아갓 마을 지역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961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마이클 록펠러는 모험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생활하는 것보다 남들이 가지 않은 오지 탐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아갓 마을의 식인종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는 마이클 록펠러를 붙잡아서 큰 솥에 넣어 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아갓 마을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찍어온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제가 머라우케에서 아갓까지 타고 간 수상 비행기입니다. 머라우케에서 아갓까지는 민간 항공회사가 소형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타는 이 소형 비행기를 타려고 저도 3일을 기다렸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손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 회사는 저보고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던 중 머라우케에서 아갓을 거쳐 북쪽 해안까지 가는 미국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환자 수송용 수상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상 비행기는 부정기적으로 환자가 있을 때마다 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이 봉사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수상 비행기를 타고 아갓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상 비행기를 타고 머라우케 비행장을 이륙하는 장면입니다. 머라우케 시의 외곽 지역입니다. 머라우케에서 아갓까지 가는 풍경입니다. 이 강이 마이클 록펠러가 죽은 에일란덴 강입니다. 사진 오른쪽이 머라우케 방향이고 사진 왼쪽이 아갓 마을 방향입니다. 사진 위쪽은 강의 상류이고 사진 아래쪽이 강의 하류입니다. 이 에일란덴 강의 하구에는 이렇게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지나서 하구 쪽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섬이 없고 강은 한 줄기가 됩니다. 이곳이 강의 하구로서 마이클 록펠러가 이 강의 하구를 지나다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힌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입니다. 당시 마이클 록펠러는 네덜란드인 고고학자 1명 그리고 현지인 2명과 함께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카누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카누가 뒤집히자 현지인 2명은 강둑을 향해서 헤엄쳐가고 그러나 네덜란드인과 마이클 록펠러는 카누 옆에 있던 뗏목에 올라타고 있다가 뗏목이 자꾸만 강물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나가자 불안함을 느껴서 마이클 록펠러는 뗏목 위에 있던 물통 2개를 차고서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마이클 록펠러를 기다리던 것은 그곳에 있던 식인종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마을에는 콜레라가 창궐해서 많은 원주민이 죽었으므로 록펠러를 본 원주민들은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의 영혼이 이런 병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마이클을 붙잡았습니다. 식인종들로서는 생전 처음 자기들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을 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족의 의식에 따라서 큰 솥에 마이클 록펠러를 집어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갓 마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조종사 왼편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갓 마을입니다. 지금 조종사가 물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늪지대로 둘러싸인 아갓 마을 전경입니다. 지금 조종사가 파도가 잔잔한 위치를 발견해서 강에 내리고 있습니다.